대학생 분이 DM을 보낸 거예요. 본인 PPT 피드백을 해줄 수 있냐? 그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PPT 무료로 알려드릴까요? 1대1 과외를 한 거죠. 그게 첫 강의였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너드 컨테이너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분은 장미미님이시고요. 장미민 대표님은 PTUDio라는 정말 멋있는 또 PPT 강의를 만들고 계신 대표님입니다. 저희 이렇게 너드 컨테이너에 귀한 발걸음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항상 첫 시작, 인터뷰의 첫 시작은 자기소개로 시작되는데요. 어떠한 경로로 이런 PTUDio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지, 어떤 시기에 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PPT라는 콘텐츠를, PPT에 대한 노하우를 콘텐츠로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고, SNS 콘텐츠에서는 좀 직장인 분들이 실무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실 직장인 분들은 좀 바쁜 생활을 하시니까 그런 정보조차 이렇게 찾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 그러니까 PPT에 관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좀 하나의 아카이빙? 모아서 한 번에 전달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SNS를 운영을 하게 되었고, SNS 채널명은 PPT 스튜디오를 줄인 PTUDio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본명이 장미미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장미미를 활동명으로, 닉네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장미미는 본명이고, 이제 PTUDio라는 활동명으로 SNS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이름을 한번 들으시면 잊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좀 저의 정보가 궁금하실 때는 네이버에 이제 저의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자료들을 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이버 인물 등록되어 있으세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어디 수석위원으로 네. 교육진흥원. 교육기관, 그죠? 네,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들이, 이제 PTUDio라는 이 일은 어쨌든 회사 직장인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이런 PPT에 대한 제작, 꿀팁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 오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어떤 일을 좀 주로 하셨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 스튜디오까지 이제 PTUDio라는 이름으로 차리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먼저 PPT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프리랜서? 외주 작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는 쉽고 빠르게 작업물을 만들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기능 생각보다 좋은 기능인데, 숨겨진 기능인데 직장인분들 혹은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꽤 오랜 기간 이제 프리랜서로서 PPT 디자인 쪽을 다룬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좀 모아서 그냥 직장인 분들에게 알려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들 그런 것들을 정보성 컨텐츠를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PPT부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수는 없고 회사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 때 물론 많이 만들어 보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현실 사회에 나와서는 진짜 설득력이 있는가? 내가 이 PPT로 정보 전달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건 약간 누가 알려주지 않고 누가 짚어주지 않아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숨은 사수 같은 역할인 것 같아서 되게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좀 고마워하겠다. 사람들이 이런 팁을 공유를 해주다 보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외주를 이미 하고 계셨잖아요. 외주 쪽으로 사업을 키워도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교육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잘하는 걸 내가 하면은 편하거든요. 나만 잘하면 되고, 맞아. 내 프로세스를 그냥 직원이 뽑아서 가르치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게 교육으로 넘어가면은 이거에 대한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쨌든 강의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제 외주를 하시다가 교육 쪽으로 가게 되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정말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제가 질문, 제보입니다. 네.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봐요. 좋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보신 부분이 정확하고, 사실 전혀 다른 분야죠. 내가 잘하는 것과. 사실 PPT를 잘하고 디자인을 잘하시는 분들은 에이전시를 만들지, 맞아요. 그거를 직장인한테 뭔가 막 이렇게 알려주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 에이전시가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막 빨리빨리 직원들 돌리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한 군데 좀 잘 해놓으면 이제 한 번 맡긴 업체는 계속 맡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 이거를 몇 군데 해놓으면 사실 굳이 교육을 안 하셔도 아마 먹고 사는 데는 좀 정규직. 자유롭게 정규직처럼 하시기도 좋고 그냥 일감 일스템 하면 되니까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왜 교육 쪽으로 가셨는지도 네, 그것도 정말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말 완전한 새 출발이었어요. 사실 PPT를 꽤 오랜 기간 했지만 PPT를 했다는 이 말도 좀 웃긴데 이제 PPT와 함께한 기간이 꽤 길지만 PPT 외주 작업을 하고 새 출발로 강의를 아예 다른 도전으로 새롭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듣는 얘기가 그냥 에이전시 돌리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이런 막 제가 철학 뭐 그런 관련 단어들이 좀 어렵게 다가와요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이거 같기도 해요. 뭔가 막 에이전시를 만들고 정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막 외주도 받고 막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걸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 3, 4년 전쯤에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공개를 한 적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막 난 뭘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 있던 적이 있는데 그냥 이별입니다. 이별이고 그럴 때 가장 아픈 직장과 이별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대표님. 아무리 대표님이셔도. 그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건 약간 기쁨 이거고. 이제 저는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별을 할 때 약간 항상 레벨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뭐라도 해야겠죠? 약간 이별을 추진제로 쓰신 거네요? 맞아요. 제가 막 좀 힘들어 할 때 사실 그 전부터 SNS 계정은 이미 있었어요. PPT에 대한 계정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강의, 외주 이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올리는 계정이었는데 어떤 대학생 분이 DM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인 PPT 피드백을 해줄 수 있냐.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 다 알려달라라고 이제 DM을 보고 제가 이제 보다가 좀 꽤 잘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연락 끝에 그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PPT 무료로 알려드릴까요? 해서 3시간을 이제 1대1 과외를 한 거죠. 그게 첫 강의였고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이별하고 힘들었을 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하면은 정신없이 바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작업을 하는 거와 강의는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도 없이 그냥 일단은 한 명 잡고 근데 또 약속을 잡았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죠. 밤새서 커리큘럼 만들고 하다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정보와 노하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느꼈던 감정으로 사실 강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 한 몇 개월 전이긴 한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전에 제가 과외를 처음으로 해줬을 때 그 친구에게 제가 알려드린 이런 PPT 내용 그냥 학교에서만 끝내시지 마시고 외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내용도 모두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외주를 하고 얼마 전에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었다고 감사하다고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정말 교육자의 그 성향이
많이 보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를 사실 강의라는 걸 가르쳐 줄 때, 물론 그게 이제 돈벌이 수익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게 꼭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정보도 어쨌든 그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 아이여서. 근데 또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좀 가이드라인을 한번 이렇게 제시해 줘보는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해주시는 거 보면 와 정말 교육자 성향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 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별에 대한 선물을 아, 찾았구나. 네. 좋은 이별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은 너무 좋은 이별이었고, 현 시점에서 제가 좀 흥미로운 건 제가 좀 벗어난 얘기지만 어떠한 대답을 들었을 때 두 분이 다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가운데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솔직히 다음 이별이 기대된다. 그거 무서우신 분이네요. 근데 다음 이별에서 또 레벨업을 했어요. 봐봐요. 이런 게 있다니까. 네, 그 다음 약간 이별에서 어떤 레벨업이 혹시 여기 피치듀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다음 레벨업에서는 좀 기업 강의를 제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선 제안을 하고 좀 더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강의를 나가야 저도 막 몸도 쓰고 정신적으로 이제 좀 피곤하게 해야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약간 에너지 소모를 네. 시켜버리려고. 그 다음도 있나요? 그 다음 없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요. 루틴과 삶을. 그래도 이별의 아픔은 아픔이기 때문에 음. 네, 저는 아픔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서. 그렇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일을 하셨을 때 가장 뭔가 기억에 남는 것도 앞선에 말했던 그 대학생이 저 수익금 이만큼 벌어서 너무 감사하다. 벌써 이곳까지 다 나와서 좀 빠르게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건 작년에 2024년에는 어떤 좀 목표가 있으셨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보셨는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저도 실제로 강의를 신청해서 본 것도 있었고, 블로그를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약간 핸드폰 회사들? 거기도 출강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강의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셨다는 거에 되게 엄청난 그거를 이제 포텐셜을 알아보고 불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되셨는지랑 강의를 또 어떻게 잘 하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아하지 않을까.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먼저 저의 2024년 지난 목표는 굉장히 뚜렷하고 확실했어요. 기업 강의. 무조건 그냥 기업 강의였고,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집을 해서 강남역 근처에서 PPT 강의를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 모집을 해서 했던 강의가 있고, 추가로 두 번째 온라인 강의, VOD 강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기업 강의였는데, 작년에 세 가지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던 건 맞고요. 세 가지 모두 제가 생각했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되게 뿌듯했던 한 해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확하게 어떤 가고 싶었던 기업이 있어요. 기업 강의. 그러니까 신입사원 강의를, 신입사원 교육을 굉장히 크게 하는 기업이 있어요. 좀 유명하신 분들 모두 거기서 강의를 하시고, 내 꿈은 저기다. 강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간절했어요. 간절했었는데, 이게 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제안을 받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드롭이 됐어요. 드랍이 되고, 강의가 취소돼서, 나는 일단은 사실 뭐 다른 대기업도 많았지만, 제 꿈은 거기였거든요. 신입사원 교육? 근데 그게 이제 취소되니까, 이런 목표보다는 그 외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분들이 다시 연락을 주시고, 가서 이틀 동안 강의를 좀 크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이뤘던 경험이 있는데, 쭉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있으셨네요. 일단은 기업 강의, 그리고 온라인 강의,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SNS 플랫폼을 통해서 맞아요. 모집을 통해서 모객한 그 수강생들과 함께 강남 근처에서
강의하시기 이런 것들이 다 생각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기록을 남겼다라고 또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사실 저도 미미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인플루언서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또 강의를 모객을 했었던 것도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로서 정말 대단한 일인 게 이게 인스타그램도 어쨌든 다 성장을 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프리랜서가 회사 없이 자기 혼자서 무언가 강의를 저는 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내가 크게 광고를 돌려도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보이지는 않아요. 심지어 커리어가 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 사람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걸 19년도부터 피투디오를 만들기 전 시즌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던 거잖아요, SNS를. 그게 결국은 작년 24년에 좀 빛을 발했던 것 같고, 네. 강의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컨택을 하셨어요? 강의 제안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처음에는 또 이렇게 컨택을 하시는 것도 좀 있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맨 처음에 사실 그 인스타그램을 운영한 기간은 한 23년도쯤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외주만 하고 23년도부터 운영을 하다가 22년도쯤에 일단은 계정을 만들고 23년도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강의가 목표였고 도전이었기 때문에 운영은 하지만 사실 말해주신 대로 불러주시는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콜드메일에 정리를 해서 이제 정말 사업을 하는 마음으로 영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것도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사업처럼 운영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SNS를 통해서 담당자님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좀 관련 있는 분들 통해서 소개시켜 달라는 연락으로 먼저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모두 선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SNS를 착실하게 키우신 진짜 보람이 매우 크시겠어요. 맞아요. 그럼 SNS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돌아가 볼게요. SNS는 좀 사실 컨텐츠를 올리는 주기라던가 컨텐츠 토픽을 잡는다라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어떤 흐름으로 계속 생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획은 어떻게 해보시게 됐나요? 제가 정말 100% P예요. 그래서 기획이 따로 사실 있지는 지금도 없어요. 왜 이렇게 네, 저는 이제 그 팔로워가 돼 있어가지고 올리시는 걸 보면은 이게 또 되게 그 사용자의 피드백을 엄청 잘 수용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인터랙션이 되게 좀 많은 채널이었나 보네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조금 저를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정보성 콘텐츠, 그러니까 뭐 다른 PPT 계정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디자인, 뭐 코딩 계정일 수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 계정들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잘 운영을 해주시지만 사실 그거 하나로 뾰족하게 가면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저를 다각면에서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 계정을 운영할 때 뭔가 PPT 하나만 이렇게 전달드리기보다는 PPT에 껴서 뭐 좀 색다른 뭐 디자인 요소, 그 외에 좀 필요한 요소, 그리고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많은 현대 사회에 많은 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바쁘게 아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영상 하나를 전달드리더라도 좀 재미 요소, 정보성 관련해서 좀 많이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그날 생각을 하고 바로 찍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막 컨셉을 잡고 기획을 하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제 머릿속에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바로바로 하니까 좀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틀에 짜여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근데 정보성 콘텐츠를 저도 팔로우를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웹사이트 구축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이맵 같은 어떤 호스트 업체가 어느 정도 제공해 주는데도 그래도 막 되게 어렵고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할 때 신기능 자꾸 생기는데 그게 또 저를 방해할 때 뭔가 찾아보게 되고 아니면 더 도움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데 이게 근데 그 계정을 찾을 때 좀 특색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무슨 계정이었지 하고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저장을 해놓으면 그 정보성만 기억이 나지 뭔가 피튜디오가 기억이 난다거나 장미미, 강사님이 기억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컨텐츠 자체에 뭔가 아이덴티티를 심어 놓으셨던 것 같네요. 뭔가 쭉 이야기 맞아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네.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재밌어서 했던 건데 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답변을 그렇게 이미 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막 약간 재료 드리면 아 이걸 만들고 싶으셨던군요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대답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에 드시면 골라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은 지난번에 했었던 강의의 타입, 그러니까 이게 꼭 SNS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의의 한 종류, 정보성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을 때 SNS 컨텐츠 생산, 강남역에서 그 SNS 모집하신 분들이 와서 받는 강의, 회사에서 하는 강의, 그냥 온라인에서 하는 강의, 뭔가 요 세 가지에 크게 나누면 강의 타입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요거에 대한 각 차이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엄청 스스로 커요. 느낄 때. 네. 스스로 느낄 때 사실은 이제 기업 강의를 좀 쉽게 말하면 B2B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모든 사업을 할 때 좀 B2B가 편하잖아요. 돈이 제일 많이 되죠, 그리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빡 하면 되니까. 페이도 짭짤하고.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처음 뵙는 분들에게 신입사원분들, 경력직 있는 분들, 대기업에 다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알려드리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물론 제가 항상 후기가 좋아요. 그 설문조사 직장인 맞아요. 저 봤는데 진짜 좋으세요. 어떤 걸 보셨나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후기가 막 후루룩 올라오는데 정말 나왔어요. 다른 강의는 저기 했지만 이 강의에서 내가 뭐를 얻어갔다가 매우 명확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뭔가 직장인 분들이 그렇게 후하게 후기를 주시는 건 정말 저한테는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가치 있고 좋은데 또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강의와 저는 바로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모집을 해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주말이라는 황금 시간을 이용해서 제 강의를 직접 강남역까지 오시고 그 비용을 직접 지불을 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눈빛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한번 할 때 오히려 제가 더 열정과 많은 것들을 얻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물론 기업 강의가 싫고 별로다 이건 아닌데 저의 원동력에 있어서 말하면 차이가 있다. 뭐 어떤 것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런 면이 다르다. 해서 저는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온라인 강의는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 혹은 이제 타 지역 뭐 해외에 있는 분들 가끔 이제 DM으로 연락을 주세요. 뭐 제주도 와서 강의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좀 거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온라인 강의를 만들게 된 것도 있어요. 되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현장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피드백이 계속 오고 가고 뭔가의 교류가 있고 한 그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또 다르잖아요. 왜 쉽게 말하면 야구장 가면 내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응원하는 분위기만으로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듯이 맞아요. 그 현장에서 정말 그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가 끌어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도움이 필요한 강의를 그들에게 할 때 와닿으면 정말 다르기는 맞아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분들과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중강의를 잘 안 해요. 웬만하면 거절을 드리는 이유가 이왕 강의를 할 거면 좀 직접 만나 뵙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중강의보다는 오프라인 강의를 선호합니다. 근데 저도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강의가 있고 죽은 강의가 있어요. 죽은 강의는 누가 등 떠밀어서 온 격인 거고
살아있는 강의는 내가 진짜 목이 말라서 온 거랑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진짜 모든 말이 천냥 같거든요. 또 저도 되게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게 있고 하는 그런 현장감들이 강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다 있으신 것 같네요. 저희 그럼 올해는 또 어떤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올해는 이제 약간 24년은 안정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구조화를 해서 정규적으로 나가는 강의가 있고 플랫폼이 있고, 근데 올해는 나만의 건강한 라이프 루틴을 좀 갖고 싶다라고도 하셨고,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서 또 그것들을 좀 작성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대답하는 게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조금 벗어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질문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4년도에는 좀 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고나길 사실 일반 분들보다 좀 연약한 편이에요. 체력이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것보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이제 하고 싶은 꿈이 정확히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를 뭔가 거기서 결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주일, 그러니까 주 7일에서 6회에서 7회를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혼자 있으면 잘 안 먹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끔 진짜 쓰러지기 전까지 가서 막 주기적으로 수액도 맞고 비타민 맨날 달고 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사실 정신적인 것보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 루틴은 당연하고 이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제 얘기를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한 재작년? 2, 3년 전에가 30살이었어요. 사실 30대가 되면은 뭔가 좀 안정적이게 될 것 같고 막 다 같이 다 비슷한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멋있는 내가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안 좋은 이제 감정을 겪었고 그리고 잠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주변 분들과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얘기를 많이 한 끝에 30대는 이제 위험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20대는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되지만 인생은 드라마가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도를 낮출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좀 빠르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걸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선택을 한 게 PPT 뭐 강의도 거기 있는 거고 이걸 좀 사업화로 해보자 막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전까지는 제가 잘하는 거에 대한 결과물들과 그로 인한 스스로의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온전히 원했던 길들은 아니에요. 물론 그때그때 제가 원했던 목표도 있고 설정한 내용도 있고 뭐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꼈지만 그게 온전히 모든 길들이 제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정도 했으면 좀 스스로 멋있는데? 라는 감정도 느끼고 저는 사실 스스로 되게 기특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 멋있어 이게 아니고 너무 기특해요. 제가 그런 외길을 걷고 힘든 길을 걸어온 제가 너무 기특한데 이쯤 되면은 좀 좋아하는 일 다시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시기가 됐고 그건 PPT가 아닙니다. 사실. 그럼 2025년에 네. 뭔가 스튜디오의 이름으로 도전하시는 목표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PPT가 아니라고 하시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좀 도전하시는 게 있는 건지. 좀 들었을 때 약간 인간 장미미로서의 뭔가 새로운 도전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나답게 사는 것,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일보다는 저를 좀 돌이켜보고 스스로 좀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나 잘 키우고, 나 잘 먹이고. 근데 이거를 스스로 너무 방치했던 거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는 좀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먹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웰빙이네요.
맞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진짜 웰빙이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 웰니스에 젊은 층이 관심 많은 이유가 약간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별을 하신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건 아니고. 아니 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성장 레벨업 할 때마다 그런 이제 있다고 하셨으니까 잘 안정적으로 살고 계신 분이래요. 네. 근데 잘 보고 계시긴 해요. 잘 보고 계셔서 조금 놀라운데,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로 좀, 잠깐. 그럼 이별이 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별은 이전에 있었고, 올해는 없습니다. 아, 예. 올해는 없고, 네. 지금은 오히려 안정적이어서 좀 새로운 다른 느낌으로 가볍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이긴 해요. 제가 막 이렇게 좀 입체적인 캐릭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재능이니까 많은 분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자꾸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그냥 내가 조금 특이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좀 캐릭터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나 스스로 몰랐던 나의 캐릭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의 스스로 나 키우기 프로젝트에서 나를 한번 주인공으로 잘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내가 뭐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뭐 SNS를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라이프 관련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나를 만들어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이해되셨나요? 네, 약간- 유튜브 재질인데요? 유튜버 재질? 도전하고 네. 도전이 목표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 그런 입체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또 실제로 아까 성우님 말씀하신 그 인스타의 피드만 봐도 좀 다양하게 그런 일상까지 다 껴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약간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애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걸 하면 행복한지 이런 걸 찾으시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냥 나를 조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사실 가장 쉬운 매체가 유튜브긴 해서 약간 3인칭으로 나를 바라보겠다는 의미로 좀 보이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했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번 연도에는 PPT를 조금은 이제 제가 100%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은 욕심을 덜고 나를 찾는 프로젝트다 잘 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PTDU의 올해 목표는 유지하기인 거고 맞아요. 유지하고 약간 덜어내기이고 이 덜어내는 에너지를 나답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 구축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올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총괄적으로 봤을 때의 목표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정리 내려주신 거 너무 마음에 들고. GPT입니다. 그러면 혹시 나와도 대화를 이렇게 하나요? 혼자 거울 보고 이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니고 죄송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성우님 매일 아침 하시거든요. 그래요? 너 오늘 괜찮아? 너 대표인데 출근해야 돼? 이거 맨날 하신대요. 근데 사실 이거 밖에서 처음 얘기해보는데 가끔 제가 너무 찌질하고 찐따 같을 때 거울 보고 너 멋있어라고 외쳐본 적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러고 해보라고 외국 그 매체에서 많이들 네.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거울 보고 해봐라. 전 안 해봤어요 근데 비슷한 거 해보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5월에 조금 사실 PPT도 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끼는 저의 또 다른 장님인 건 맞거든요, PPT가.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로 작년에 이제 진행을 했던 온라인 강의 프로젝트가 조금 잘 돼서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PPT 프로젝트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거는 6월 달에 좀 그러니까 공개될, 될 예정이어서 지금은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강의 업그레이드? 그럼 그 강의 업그레이드에선 이 앞전의 강의와 좀 큰 차이가 하나, 요게 있어요를 좀 노출할 수 있나요? 있어요. 있고, 좀 색다른 포맷의 강의 형태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뛰어다니시나요 강의하면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그건 정도는 약간 아니고. 뭔가 좀 파격적인 틀인가 보네요. 제가 담당자님께 듣기론 기존 5회 프로그램 강의에서는 좀 색다른 도전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역제안을 드려서 이제 컨펌을 받고 하게 된 건데, 저의 지인들을 초대를 해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게 좀 이 디자인 요소가 좀 똥손이신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틀 동안 이 약간 똥손 탈출 프로젝트를 찍은 거죠. 초대 못 받으셨죠? 전 똥손이 아니잖아요. 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죄송해요. 이 분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거 맞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나가시겠어요? 네, 잘할까요? 아싸. 저희 둘이 할게요. 네, 상처 안 받으실 거죠? 그럼요, 안 받아요, 네. 그런 그 이제 완전 틀을 좀 깨는 형식이네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능 요소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단순 정보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게 좀 예능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러도 좀 찾아서 좀 궁금해질 법한. 역시 GPT. 그 약간 기획안 중에 예능 이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출퇴근 길에 지하철에서 보시기만 해도 좀 얻어가시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노트북 켜고 막 PPT 따라하고 누가 PPT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요소를 넣어서 현실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고 싶어서 조금은 현실적으로 약간 티키타카 하는 약간 예능적인 요소로 좀 만들었어요.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6월 풀린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미 일을 이제 피튜디오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이제 거기에 관점을 좀 맞추고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는가는 이미 충분히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PPT 디자인을 압축 전달하는 강의를 하고 싶었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정보성이 아니라 이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봤을 때 조금 더 재미 요소와 여기를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강의이면서 또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서 내가 퇴근 동안 빠르게 일상 이제 회사를 다닐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일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사실은 하고 싶었던 맥락 맞아요. 같아요.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중 하나가 제가 이제 제3자로서 느껴졌던 건. 근데 스스로 생각해 보셨을 때는 좀 어떠세요? 정리해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어쨌든 강의에서도 정확하게 얻어가시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처음부터 딱 3가지를 정확하게 약속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강의가 뭐 3시간짜리 오프라인 강의일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 4시간에서 6시간 강의일 수도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정확히 3가지는 얻어가실 거예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PPT를 할 때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직장인 타깃이다 보니까 야근을 하시고 칼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시간 효율을 높여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디자인 모르겠어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템플릿을 쓰더라도 어떤 템플릿이 나한테 맞고 이 제안서를 쓸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적 안목,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넓혀드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저 PPT 외길만 판 사람인데 그럼요. 제가 전해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도 못 듣는 그 내용 제가 강의에서 전달드린다라고 3가지를 반드시 약속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만의 강의 철학, 강의에 대한 내용은 좀 이런 부분을 약속드리기 때문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가치가 매우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명확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곳에 구독자가 좀 많으신 것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어요가 매우 명확하시니까. 요즘은 진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툴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툴이 풀렸을 때 이제 이게 기술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걸 충분히 습득하고 나서 그 다음 넥스트 버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습득 이제 막 하는데 갑자기 저희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러고 새로운 거 나왔어요. 해보세요. 이러니까 정말 이 한 분야만 진짜 오래 파신 분들만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지름길인 거죠. 그런 지름길을 좀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간절하게 저는 필요한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감사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교육 쪽에서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쭉 이어서 이제 저희 다음 이야기 좀 더 네.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이야기도 이미 충분히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나를 위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고, 물론 피투디오도 계속 유지할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나를 위한 이야기는 조금 앞전에 이야기를 더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잘 들었고, 그 다음인 피투디오는 그럼 지금은 유지지만 이 앞에 뭔가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나요? 지금처럼 예능 같은 강의를 찍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요거는 미래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약간 저는 그런 거에서 뭐 지금은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아예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뭐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에이전시를 강의 에이전시를 차린다든지 요새 또 부트캠프 이런 학원들도 되게 많잖아요. 양성소를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혹시 약간 좀 큰 꿈이 있으신지 지금 표정을 봤을 때는 살짝 접힌데요? 네. 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만 삽니다 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실 거라 저도 믿습니다. 근데- 어제 오신 분은 오늘만 사는 분이셨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잘 보고 계셔서 약간 막 이렇게 찔리고 있어요. 맞기는 한데, 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PPT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고, 좀 그 카테고리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PPT 안에 굳이 디자인을 넣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좀 강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PPT 디자인 좀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디자이너 분들과의, 제가 디자이너 분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분들과 소통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커뮤니티 이런 거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딱 유일하게 제가 정말 즐겨서 가는 커뮤니티가 이제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콘텐츠를 반드시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에 이 PPT 계정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PPT를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로 확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눈으로 보는 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은 거고 옷에도 관심이 많은 거고 그런 실제로 이런 보는 공간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관찰을 하는 습관? 그런 것들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PPT에서 좀 디자인으로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인간 장미미에 대해서 키우다가 이걸 또 한 번에 확 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긴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 계획이나 뭐 철학을 물으신다면 없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싶다 정도예요. 이제 앞전에 저희가 어떤 고민에 의해서 25년도 목표는 이렇게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연결된 이야기인데,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고민됐던 지점이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생산과 그 건강,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무너짐, 이런 거에서와 또 번아웃이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어떤 상태이신지, 그게 어떻게 보면 해결안으로 잘 키우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해주신 거 선택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 키우기가 나왔던 것 같고, 지금 그거 고민은 해결 중이시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그거 외에는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 고민이 되는 게 있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는 없으신가요? 먼저 고민이라는 단어가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짧은 고민들은 있겠지만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린 것 중에 이제서야 30 몇 년 살았는데 이제서야 나 스스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다라고 한 것 중에 예전에는 좀 타인의 시선 혹은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도 타인의 시선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로 좀 부정하거나 숨겨왔던 저의 뭐 선택, 취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고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아니에요. 되게 되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게 CEO분들이 또 어린 나이에 사실은 바로 뛰어드셨잖아요. 이 사업 시장에. 그렇다 보니까 CEO분들이
뭔가 나의 자아를 조금 더 찾을 수 있고, 내가 진짜 진정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지가 하나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PPT도 물론 좋아서 시작은 하셨지만, 그 외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장님이라는 사람의 면모가 있을 텐데, 그걸 관찰할 시간이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만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이 방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이 되다가 이제 약간 안정화 단계에 오니까 이제 약간 그 고민을 하시고 있으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웠던 수순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과 이제 앞으로 또 알아가는 나의 또 새로운 모습에서 미미님께서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다른 강의를 하시던 강의자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어떤 일을, 직업을 어딘가에 찾으실 수도 있고 사업체를 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고, 오히려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컨텐츠를 떠나서 본인한테 엄청나게 큰 경험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좀 뭔가 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좀 안정되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시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부정하지 않고 좀 받아들이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게 정답은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안 맞으면 안 맞았던 거지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번아웃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있었던 건 맞아요. 맞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나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굉장히 냉철해야 되고 감정적이면 안 되고 상대방을 만날 때 뭔가 좀 항상 친절해야 되고 내 것을 강하게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약간 안정된 상태에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구나. 그럴 겨를이 없이 사실은 사업자들은 살잖아요. 바쁘니까. 네. 그렇죠. 또 레벨업을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아놓고 젊은 나이에 또 시작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 결국은 선택해서 하지만 또 다른 나의 면모가 있고 더 멋있는 면모도 많은데 약간 그거를 발견할 시기가 조금 늦게 사업 안정기가 찾아오고 나서 또 오다 보니까 한 번 더 또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했다가 또 더 멋있는 일들을 또 해내시곤 하더라고요. 사람적으로도 성장하시고. 네. 그럼 저희 너드 컨테이너라는 이 커뮤니티에 앞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을 땐 좀 어떤 주제로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만나보고 싶은지, 너드 컨테이너가 우리 미미님께는 어떤 컨테이너였으면 좋겠는지.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사업과 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본인의 이야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차피 일 얘기, 뭐 관련 이야기는 관련 모임 혹은 관련 상황에서 많이 할 텐데 각자의 있는 이야기들을 시간을 내서 한 공간에서 만약에 공유를 한다면 원래 뭐 인사이트, 영감, 좀 현실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레퍼런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좀 멀리서 찾으면 찾을수록 저는 빛나고 나의 것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취향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공유한다면 그게 비록 일 얘기, 사업 얘기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그 결과물이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결과물이 오히려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 얘기보다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약간 이런 사람다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다라고 전 이해를 했어요. 그게 맞으신 거죠? 제가 최근에 사람을 많이 못 만났어요. 계속 말했지만, 그래서 여기 어쨌든 막 설렜어요 했던 게, 저는 사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어른이면 혼자 지내야지라고 혼자 좀 약간 혼난 잘못 거예요? 키웠어요. 약간 잘못 가두고 막 방에 가두고 잘못 키웠는데, 이제 다시 정의를 내리면, 원래 제가 태어나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 스스로 좀 억누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왕 만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일
뭐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나누면 좋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 근래 정말 많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 너드 컨테이너에서 이 커뮤니티 참여를 하시면 사실은 여기도 이제 물론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너드 컨테이너를 만든 이유 중 하나도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뭐 똑같은 20, 30대인데 마치 CEO라는 그 타이틀 직함 하나로 이 사람은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고 실수 안 할 것 같고 다 알 것 같고 만약 틀리면 되게 매몰차지고 냉정하고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되게 외롭기도 하거든요. 약간 진짜 외길 인생,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우리도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다운 면모를 좀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너드 컨테이너가 이루어졌던 이유도 있기 때문에 사업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러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실패나 시행착오가 이 일을 하시면서 좀 기억이 유난히 남는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또 새로운 배움이 있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아픈 이제 이별 이후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 말고도. 네, 저는 사실 실패와 시행착오가 뭐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발전했어요. 이거보다는 그냥 20대에 있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실패와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좀 다른 분들보다 횟수가 잦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들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조금은 완성이 되고 조금은 스스로 기특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한 건 그런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어도 쉽게 다시 일어나고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걸 오히려 많이 실패해보니까 이번에도 실패했네. 약간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는 걸 얻지 않았나.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계정도 이제 막 질문을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뭐 계정 운영에 대해 되게 어렵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했던 것도 그냥 좀 쉽게 실패하고 쉽게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고 좀 도전이 쉬워진 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크기라던가 회복 탄력성이 예전에 있었던 그 실패와 이런 아주 다양한 스토리로부터 자라난 그런 역량이겠네요. 네.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이 PPT 계정도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가 있긴 했어요. 물론 저는 실패라고 정의하진 않았지만 그냥 뭐 저희 얼굴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그냥 간단한 콘텐츠만 운영을 해서 굉장히 작았던 계정이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나름 열심히 했음에도 사실 큰 성과가 안 나왔던 계정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를 실패로 정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어떻게 하고 싶은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 이렇게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실패이면서도 그 모든 과정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모든 일들. 이야기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오늘 들었던 생각이 이제 되게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던 게 원래 CEO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자기를 몰아세우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난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건네줄 타이밍이 언젠지를 약간 놓치고 지나가 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소구멍으로 이제 뭐 술을 좀 즐기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다른 걸로 좀 그거를 풀어내시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해 줄 줄도 알고 나 기특해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랑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달라요. 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달라요. 이루어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해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 자아가 정말 단단한 분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좀 강한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한 번도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못한 말이 하나 있는데 정말 실패해서 포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코딩 영역, 아, 개발 영역, 그거를 제가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한 느낌이 아니고 정말 그거에 몰입은 아니고 그거에 이제 모든 스케줄을 맞춰서 학원을 굉장히 길게 다닌 적도 있고 막 주변에 물어봐서 막 정보도 얻고 꽤 긴 기간을 했는데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 좀 허탈하긴 한데 그냥 난 이건 진짜 아닌가 보다. 대신 미련 없다 하는 게 좀 이렇게 빨리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거 해야지 하고 디자인 약간 이렇긴 했어요.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제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라는 말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미미님도 어떻게 보면은 꿈을 꾸셨고 꿈을 이루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때 아까 뭐 약간 강의해 주셨던 분도 어떻게 보면은 PPT를 미미님 덕분에 알게 됐고 외주를 통해서 이렇게 그만큼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미미님을 보고 꿈을 어떻게 꾸고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너드 컨테이너가 하나로서는 이제 미미님의 이제 그런 꿈을 그리는 과정에서의 이제 보관소가 됐으면 좋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보관소를 보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이제 미미님을 보고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충분히 많이 웃고 좋아하셨어요. 네. 저희 인터뷰는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이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한번 생각해서 그 대답까지 멋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중간에 보시고 슬레이트를 한번 마무리로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군의 특전단 소속으로 10년 정도 근무하고 나와서 처음에 소방관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꾸리는 공간이 사람들이 왔을 때 와 여기 너무 좋다 예쁘다 막 감탄도 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되게 좋거든요, 기분이.